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여느 날처럼 자료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스케줄 정리를 하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일할 때는 제가 ASMR이나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사무실로 가지 않아도 돼서 좋아하는 노래나 유튜브를 보면서 일하는 게 꽤 재밌습니다. 녹음에 앞서서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갈라지는 때가 많아서 따뜻한 보이차나 녹차 티백으로 된 걸 한 잔 타서 마시면서 녹음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구독자님께서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사업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 그 외에 짤막한 주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2위의 게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오늘은 게임 사업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엑스박스 시리즈와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 기업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기 때문이죠. 언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산업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게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티아 나달라 CEO 부임 이후 수익성이 안 좋은 B2C 분야는 모조리 날려버리고 B2B만 남겨둔 말 그대로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이죠.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도, 필 스펜서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퍼즐 한 조각을 더 가져와야 합니다. 필 스펜서는 말 그대로 신이다. 2019년 사이버펑크 공개 당시 관중이 실시간으로 올린 트윗이었죠. 게이머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자, 필 스펜서는 누구이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밍 사업부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필 스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부분을 이끄는 책임자입니다. 세계 2위의 게임 기업을 이끄는 자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한 명의 게이머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 자입니다. 게임 어워즈의 창시자인 제프 케일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필 스펜서에 대해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필 스펜서는 여전히 엑스박스 게이머들과 게이머 태그를 공개하고 있고 매일매일 자신의 게임에 일반인을 초대하는 등 게이머들에게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인 필 스펜서와 함께 게임을 했어 라는 수많은 엑스박스 유저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연은 워싱턴 대학교를 다닐 당시의 필 스펜서로 올라갑니다. 필 스펜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 집에서 두 집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걸 보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름방학 때 인턴하러 오게 라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뭔지 윈도우가 뭔지도 몰랐지만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뭐 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풀타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던 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사업부인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즈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튜디오 리더였던 에디 프라이스는 필 스펜서에게 찾아와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아마도 폐쇄시켜야 할 것 같은 스튜디오를 인수했네. 자네가 이 스튜디오를 내가 폐쇄시키기 전까지 한번 운영해보겠나? 라고요. 한참의 시기가 지나 콘솔 게임의 후발 주제로서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경쟁 관계를 이어가던 그 시기 2013년쯤이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4를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1을 출시했죠. 처음에는 비등하게 가는 듯 보였으나 결과는 점차 처참해져갔고 플스4는 계속해서 판매 기록을 새로 썼지만 엑스박스는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어갔고 결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깨진 이후 윗선은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였고 필 스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부분 수장을 맡게 됩니다. 필 스펜서 개인으로서는 좋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죠. 몇 주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인 사티아 나달라가 그를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솔직히 우리가 왜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 라고요. 그는 치열하고도 긴 설득의 시간을 거칩니다. 왜 엑스박스가 실패해온 것인지, 게이머를 위한 부분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가능하다면 이 엑스박스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그는 연구하고 또 연구했고 사티아 나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게임 사업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장 싫은 일은 게임 사업부 조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정쩡한 조직으로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티아 나달라는 그의 말을 인정하고 사업부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그는 다시 한번 사티아 나달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하기 위해서였고 그는 다시 한번 설득에 성공하며 마인크래프트를 25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소니에게는 악재였습니다. 분명한 악재였죠. 경쟁사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서비스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소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곧바로 한 통의 전화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마인크래프트를 내려버릴 건가요? 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게이머들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마이크로소프트 팀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던 2016년 콘솔 게이머라면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개방하게 됩니다. 플스를 샀건 엑박을 샀건 닌텐도를 샀건 서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차근히 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필 스펜서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게임과 서비스의 질로 경쟁해야지 퍼블리셔가 무슨 권리로 함께 게임하려는 유저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이런 그의 대답을 이해해야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의 방향성과 필 스펜서의 결정이 베네스다의 독점권 확보로 이어지지 않고 타 플랫폼과의 오픈 경쟁을 지향하는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이기 전에 그는 6살 때부터 게이머였고 게이머를 먼저 생각하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박스 게이밍이란 다소 어색한 조합의 퍼즐은 필 스펜서로 인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엑스박스가 한참 만에 새로운 게임기를 내어놨습니다. 엑스박스가 11월에 출시됨에 따라 해당 시리즈인 X와 S의 시리즈에 맞춰 엑스박스는 올 액세스 서비스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개국에 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콘솔 본체와 게임 패스 얼티밋을 주는 구독형 서비스인데요. 위에 적은 것처럼 정수기처럼 24개월간 요금을 완납할 경우 콘솔 본체를 영구 소장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별도의 게임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죠. 원래의 게임 패스 얼티밋은 한국 기준 월 16,700원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 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던 게임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이어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499불이고 엑스박스 시리즈 S는 299불로 책정되었으며 올 액세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X 시리즈는 34.99달러를 월에 내면 되고 S로 선택하실 경우 24.99달러를 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제니맥스 미디어와의 얘기를 잠깐 요약해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부분은 2021년 기준 게임 시장은 연매출 2천억 달러의 시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이제 유료 구독자가 1,5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베데스다가 추가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은 IP를 각각에 갖고 있는 유닛 그룹이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기준 15개에서 23개로 성장하게 되며 이로써 결국에 엑스박스 서비스 내에 컨텐츠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경쟁 역량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제니맥스 미디어는 각각의 스튜디오별로 있는 콘텐츠를 모두 합칠 경우 엘더 스크롤, 폴아웃, 둠, 퀘이크, 울펜슈타인, 디스아너드 등의 유수한 콘솔 게임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M&A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의 IP 중 4분의 1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대한 사업 성과를 한번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 이는 그 유명한 포트나이트가 연간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업계 최고의 제3자 퍼블리셔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연간 매출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일 정도이죠. 엑스박스는 기기의 접근성을 더 높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하드웨어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게임 패스 가입자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세계 1위 게임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까지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텐센트이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썼지만 틱톡을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세이브하는 비용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아직도 총알이 남아있죠. 때문에 새로운 게임 회사들을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가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베데스다 인수권에 대해서 필 스펜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함께 보시죠. I first want to ask about this. How will these ZeniMax assets help you with this latest Xbox launch, your Game Pass momentum, and xCloud? Yeah, I mean, gamers love great games. You just mentioned we've got the Xbox consoles going on pre-order tomorrow for the next generation. Just last week, we added Game Pass cloud streaming so people can play this Game Pass library across all of their phones, the Android phones out there. And then obviously Game Pass, which is the largest game content subscription out there, 15 million subscribers and growing. So getting to work with ZeniMax to bring their amazing collection of games to Game Pass is just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us. Now, financially, when will this be accretive? Are you making cuts to this company as you acquire it, or are you going to leave it alone?
Our plan is to leave it alone. I mean, ZeniMax has an amazing track record of building great games. Our goal is to make ZeniMax the best ZeniMax they can be, working individually with their studios on the great platform technology that we have, getting their creators' feedback into the things that we need to go build. That's just a critical flywheel for us innovating, is the feedback of the world's best creators on our platforms. Tell me about the gaming ecosystems overall. Microsoft has spoken out against the way that Apple controls its App Store on those lines, but how is that really different from the percentage that console makers take on games on their platforms? When you get large-scale general compute platforms like mobile phones, people should have access to the great content and services that are out there, and we remain committed to that. There are over 3 billion people who play video games today. Many of them play on phones, and we're committed to bringing Game Pass to all mobile phones out there, including Apple phones. We'll continue the conversations, and I'm sure we'll be able to get to some resolution. Yeah, I'm not sure that gets to the core issue of how it's different, though. What is the core issue? I mean, 30% take? Is it how they're trying to command the way you do games in the cloud that also work through the App Store? Our biggest issue isn't a financial issue. Our biggest issue is that cloud game streaming apps are actually not allowed in the way that Game Pass is built for other platforms. So for us, this is about gamers having great access to the content from the creators they love on the devices they own. Play the games that you want with the community that you want to play on the devices that you have. That's our goal. So Phil, on that note, then, how will this affect the launch of future games? I know that ZeniMax was developing one for PS5 exclusively. Does that stay intact, or is that going to change after this deal? Yeah, the commitments we've already made with the gamers out there on the games that people know about, we will continue with those commitments. The thing this is really about is a huge investment in our Xbox community. They know that the great games coming from ZeniMax and all of those studios, we're now at over 23 studios inside of Xbox, those games will be able to come to the Xbox community. They'll come to Game Pass day and date, and people will have just an amazing collection of great games to continue to play on Xbox. Xbox Series X launch. I think pre-orders open tomorrow morning. You're not going to have Halo Infinite for that. How has COVID affected game availability, and how's that going to affect your marketing and your expectations around the console launch? Yeah, with people sheltering in place, work from home, we've seen incredible engagement in the gaming community over the last few months, and we're really proud of the way that gaming has been able to play such a pivotal role for people. But you're absolutely right. Games today are hundreds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build these massive games, and it's important that we're conscious of the safety of our teams, and it does have an impact on production, and you're seeing some of that out there. But when we look at this launch and people's appetite for gaming right now, we're very bullish on how our pre-orders are going to go tomorrow. We have the most powerful console in the market. We have the most affordable console in the market. We've got things like Xbox All Access that allow people to join this next generation of gaming for $24.99 a month, no upfront cost. You get a console and Game Pass. In times like this, I think that accessibility of price point and offer is really, really important. 이에 대한 월가의 컨센서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애널, 제퍼리스의 브렌트틸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였으며 목표 주가는 $240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게임 기업 인수이면서 해당 컨텐츠들이 게임 패스와 프로젝트 X 클라우드에 성공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한 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떠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 애널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브래드 젤릭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225를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인기 게임 프랜차이즈들을 얻었음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구독형 서비스가 더 강화될 거란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짧은 주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을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업데이트 예정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가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팀즈 투게더 모드는 이제 강당, 커피숍, 회의실 등으로 백그라운드를 바꿀 수 있어집니다. 이에 더해 밑에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웹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자동으로 가상 좌석의 크기를 조정하고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 회의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서비스는 곧 출시되거나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으로 발표만 미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분야 소식이죠.
해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나틱에 대해서 아시나요? 컨테이너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해저에다가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발열이나 부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개발 중입니다. 2015년 이미 1단계 실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했고 2018년 6월에는 실용성 입증을 위해서 다시 해저에 넣었었는데요. 지난 2년간의 실험 결과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육지는 산소나 습도, 온도 변화 등으로 시설이 부식되거나 장비 오류가 쉽게 발생하지만 해저는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도 적고 고장률도 육지에 비해서 8분의 1에 불과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리더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무리하시죠.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해안가로부터 120마일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데이터 센터를 연안 도시 해저에 배치할 수 있다면 데이터 전송 거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란 설명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